가게 사는 증시 가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증시 쪽집게 류우현입니다. 네. 오늘은 각도기님이 갑자기 또 어디 가셔가지고 휴가 아니세요? 휴가 갔어요? 갑자기 어디 나한테 말고 가신 게 아니라 가신 것 같아요. 네,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은 나침반님을 모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원래는 쉬는 날인데 주 5일 근무하시라고. 네. 이번 주 좀 힘드네요. 네, 원래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거는.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게 됐고요. 뭐 그래도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1월 내내 안 좋았다가 오늘 그래도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거. 이거 원노트 앱 왜 이래요, 이거. 쪽지게님이 쓰시는 이 앱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저 보기가 힘드네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괜찮아요. 네, 하시죠. 저 텔레를 보세요. 네,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 뭐 1월 내내 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대형 뭐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오르면서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조금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있긴 한데요. 일단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 실적이 좀 좋았고, 물론 이제 AI 관련된 그런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TSMC가 또 거기에 이제 좋은 실적 발표를 또 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마 사상 최고가 넘어섰거든요. 거기에 나스닥 100 지수도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왠지 우리나라랑은 조금 멀게만 느껴지네요. 이런 거 사상 최고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라고 해도 크게 느껴지는 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언발에 좀 오줌이라도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한 게 아닐까 싶고요. 장중엔 또 마이너스 갔잖아요, 한국 증시가. 네, 오늘 2차 전지가 좀 하락하면서 코스닥 같은 거는 좀 마이너스 가더라고요. 안 좋은 모습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트럼프하고 테슬라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 텐트럼처럼 트럼프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전해드리겠지만은 먼저 이제 트럼프가 보면은 그 아이오와 코커스 전당대회 승리한 이후에 당내에서 지금 지지율이 거의 70% 이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라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되겠네요. 거의 트럼프가 되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상대방 지금 현직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재 대결에서도 거의 한 4% 가까이 앞선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이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트럼프도. 그래서 트럼프 재임 그때 할 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2017년도, 18년도. 그때 주가 보면은 박스권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그런 좀 데자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좀 고평가잖아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 한 5, 6월 달 정도 수준까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네. 근데 트럼프 경선 한 번 했는데 이 정도로 효과를 받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훨씬 더 중요한 경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또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순차적으로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대감이 처음에는 이제 좀 악재가 나오더라도 버티면 올라가겠지 이러는데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거 안 올라가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안 올라가면 그때 포기하거든요. 그때 바닥이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점이 분명히 이제 트럼프 당선이 그 기점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완전 확정이 될 때가 바닥일지 그거는 약간
어느 때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쯤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돼서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을 다 반영하고 주가도 뭐 떨어져 있다면 바닥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또 뭐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잖아요. LNF도 그렇고 뭐 실적이 안 좋았고 뭐 근데 그나마 LNF가 올랐던 거는 이제 수급상에 뭐 이 거래소 이전 수급 요인이 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업황 자체는 지금 최소한 1분기까지는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는 뭐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지금 거의 뭐 이끌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거의 뭐 절반 이상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 중국 내 그 전기차 가격 경쟁이 지금 뭐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올 들어서 13%, 올해가 별로 안 지났는데 13%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뭐 BYD, 니오, 리오토, 샤오폰 같은 것도 평균 27%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1%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또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평균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요타만 EV가 거의 없는 도요타만 10% 주가가 올랐고요. 중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 보면은 이제 22년도에는 84%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20%, 올해는 16% 증가하는 걸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주가의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서치 회사인 그 게이브 칼의 CEO께서는 빠르게 지금 중국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극악한 가격 경쟁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부진으로 EV 그러니까 전기차 아마겟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UBS의 자동차 분석가인 조셉 스펙 이분도 당분간은 자동차 업종이 기업 실적이나 뭐 전망을 이끌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 지금 북극 한파가 와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갑자기 뭐 테슬라 뭐 멈췄다 뭐 이런 지금 북미에서 체감 기온이 막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북극 한파가 미국에 지금 들이닥쳤는데 그래서 이제 뭐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는 지금 막 대서특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카고 전기차 충전소에 뭐 그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뭐 차들이 막 방치되고 있다. 뭐 거리 밖으로 뭐 길게 뭐 지금 충전하려는 차들이 줄을 서 있어서 뭐 절망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뭐 그 소유자 한 분 뭐 인터뷰했더니 올겨울을 견뎌보고 테슬라를 계속 소유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다시 뭐 휘발유로 돌아온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거 팔고 휘발유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고, 뭐 테슬라 충전소 여러 곳에 뭐 대기 줄이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행 거리가 막 80km 남아 있으면 워낙 추우니까 기다리는 와중에 다 그냥 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여하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각이 좀 안 좋게 지금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나오면 사실 왜냐하면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이게 딱 전기차 이렇게 안 좋아? 물론 이런 뭐 북극 한파가 뭐 매년마다 오거나 자주 오는 건 아닌데 강렬한 이미지가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내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전기차는 추위에 너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꺼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전기차 2차 전지들이 많이 하락한 게.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제 또 다른 분 쪽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르웨이도 춥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뭐 전체 차량의 4분의 1이 전기차인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 그 개인 주택에 90% 이상 충전 시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충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는 이제 충전 시설이 뭐 슈퍼차저나 그런 이제 어떤 점주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충전 시설을 개별 그 주택들의 개인 주택에 다 설치를 해야지만 요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요런 또 이제 충전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돼야 다시금 이제 전기차가 좀 세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또 이제 좀 지금 당내에서 뭐 입지가 탄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전기차 쪽은 당분간은 2차 전지 쪽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한 10% 넘게 갖고 있는데 손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중 줄이시진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도 안 줄였는데 뭐 저절로 비중이 줄더라고요. 떨어지니까 줄잖아요. 원래 저절로 그렇죠. 뭐 다행히 다른 걸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메꾸긴 했는데 야 뭐 무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좀 가장 좀 저평가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된 걸 고르지 않으셨어요? 뭐 저평가된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뭐 떨어지는 폭은 뭐 거의 뭐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다 반토막이야 그냥 뭐 떨어질 때는. 역시 업종이 같이 떨어지면 이게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오늘 TSMC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뭐 20에서 25%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AI 가속기 이게 뭐 GPU죠. 그 엔비디아 GPU 뭐 H100 이런 수요가 계속 강세를 띌 거고 코어스 캐파가 예정대로 2배를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하튼 AI가 반도체도 살리고 애플도 살리고 삼성도 살리는 그런 AI가 그냥 하드캐리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AI.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TSMC만 참 잘 나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빨리 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곧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엑시노스를 S24에 또 오랜만에 달면서 거의 노태문 사장은 자신을 하던데요. 예전과 달라졌다. 그 사람 참 그분 참 그래요. 뭐 HBM도 뭐 거식인데 참 하여튼 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엑시노스가 근데 그 뭐 저기 북미 쪽 그 사양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북미 빼고 나머지 나라에만 그 뭐 한 가지에만 들어가는 거죠. 우리 두 개 두 종류인가요? 뭐 엑시노스 2개 들어갑니다. 여하튼 울트라 빼고.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잘해서 TSMC 한 절반만큼만 좀 그래도 좀 빨리 따라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최근 그 지수가 뭐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연말에 우리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연말에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이제 생각만큼 인하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실망감이 좀 또 드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기대감과 실망감의 밸런스 게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또 꼭지가 되는 게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또 우려와 안도감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이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왜 우리만 시속 게임 하죠? 미국은 미국은 시속 게임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안 하죠.
네, 우리만 하는 거죠. 우리는 저 꼬리에 해당되잖아. 거기 몸통이고. 몸통은 그런 거잖아요. 자꾸 흔들려요, 그만. 꼬리만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네, 꼬리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 한 2,400, 2,700 박스로 놓고 물론 그 이상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나 위로나.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 박스로 놓고 이제 그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업종은 뭐 반도체는 그래도 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만 이제 방향성은 아직 위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로봇이나 뭐 AI는 지금 뭐 아주 잘 나가니까 편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로봇도 그렇고 뭐 비만 치료제, 자율주행 이런 것들 잘 업종을 좀 보시면서 하락하면 편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는 좀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뭐 살짝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 뒤에 뭐 다시 뭐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월 뭐 FOMC 끝나면 조금 그래도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되면 또 현금을 좀 마련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이벤트 좀 점검을 해드리면 코스피 200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례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DX가 이제 거래소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례 편입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편입이 되려면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에 진입할 경우에 가까운 그 선물옵션 만기일에 특례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월 그 선물옵션 만기일에 둘째 주 목요일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인덱스 관련된 수요는 한 550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F가 이제 그 상장 승인 1월 16일에 승인을 받았고 이제 이전을 좀 할 텐데 요거는 LNF는 약간 이제 그 시총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제 좀 특례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되면 뭐 한 900억 정도의 인덱스 편입 수요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LNF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전이 돼도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2월에 이제 또 리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 뭐 낮은 유동 비율이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능성이 높은 거지 100%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사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거긴 하거든요. 이제 보통 2월에 안 되면 뭐 5월에 들어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나 MSCI 모두 좀 확실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이제 오늘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그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생겼고요. 기존에는 이제 시장 질서 교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과징금 규정이 됐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그러니까 뭐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그러니까 이익을 본 그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좀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시세 조정, 부정행위를 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2배까지 번 거에 2배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안 할 유인이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번고 2배 토해낸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안 하겠죠. 뭐 이게 좀 명확치가 않아서 뭐 번 거에 뭐 절반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법이 좀
시행령이 잘 바뀌어가지고 이런 좀 불법 행위가 좀 근절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종목들이 요즘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진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뭐 과징금이 감경된다고 하니까는요. 지금 혹시라도 그 불법 행위하신 분은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수를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거래소는 1.34% 상승해서 2472포인트, 코스닥은 0.28% 상승해서 8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4,500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6,800원 매수, 기관이 2,300원 매도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선물을 1월 달에 매도를 해가지고 거의 뭐 누적 매도가 1월 달에만 5조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려면 요거를 다시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 한 2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700억 매도, 외국인이 200억 매수, 기관이 1,700억 매수, 이렇게 이제 수급적으로 모양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래서 상승폭이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그 수주 소식이 좀 있어서 7%가량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 2%,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가 3%, 삼성전기가 6% 정도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가 1%,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의약품이 1%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셀트리온이 1%, 유통업종에서는 삼성물산이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거의 IT의 장이었네요, 오늘.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멱살 잡고 끌어간 장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근데 아마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반도체 빼고는. 반도체 오늘 두 자릿수 급등한 소부장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반도체 쪽에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다음에 테크윙. 근데 다 약간 좀 HBM 관련된 그런 것들만 좀 올랐고, 전공정은 한 4-5% 정도,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배터리 관련된 그쪽은 다 안 좋아가지고 약간 양극화가 좀 있다, 시장에서도. 근데 이 양극화되는 시장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HBM은 안 그래도 기대가 높은 줄 알았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고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 한미반도체 실적도 어닝 그 영업이익의 컨센을 2배 했고, 오늘 TSMC도 그 가이던스를 또 추가로 높였잖아요. 한 5% 정도 더 높이면서 기대가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게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HBM 올해 시장 규모를 누구죠? 애널리스트 분이 22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22조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이닉스가 최소 60% 먹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다 HBM 규모니까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소부장들이 다 그쪽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 되돌렸어요, 벌써. 그렇죠. 급등해가지고 다 삼성전자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분발해야죠. 삼성전자 분발해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해 HBM을 그래도 한 30%는 하지 않겠냐, 그런 좀 얘기는 있습니다. 하이닉스 벌써 HBM3E 거의 1분기에 된다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19년도에 HBM 부서를 없앴기 때문에 거의 하이닉스보다 한 3-4년 뒤처진 거잖아요. 이거를 3-4년 뒤처진 거를 한 해만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한 해로 6개월 만에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삼성전자 저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둘 다 잘 되면 좋죠. 마이크론보다는 많이 좀
생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양 당이 지금 여야가 지금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양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1.7인가 그런데도 지금 막 난리 조금 떨어졌다고 난리치더라고요. 뭘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지금 각 그 정치 세력들이 뭐 이런 좀 공약 경쟁을 하는 거는 참 만시지탄이다. 이건 좀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거를 되돌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와 이건 너무 과하다.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낳고 싶을 정도로 해줘야 되긴 하죠. 3명 낳고 싶을 정도로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번에 그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막 저출생 관련한 대책들을 쏟아내는데 되게 낳고 싶을 정도이긴 해요. 이 현실화가 된다면 뭐 1억 빌려주고 첫째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 낳으면 원금 50% 탕감, 셋째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그냥 1억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주장했던 컨셉이랑 아주 비슷하게 내놨더라고요. 좀 민주당에서. 근데 부족해요. 저는 뭐 한 1억씩 탕감해 줘야 된다. 한 명당. 한 명당 1억. 네, 한 명당 뭐 저 1억씩 해가지고. 그러면 약간 쪽집게님 세대들이 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뭐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내 후세대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뭐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좀 뭐 물론 힘들지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또 이런 거 공약 이런 거 내놓으면은 막 야 그러면 뭐 그 윗세대는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데 다 챙길 수가 없으니 참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래도 급한 게 그쪽이 아니냐. 지금 뭐 0.6명? 뭐 나라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사라지는 일을 좀 두고 볼 수는 없는 게 뭐 정치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 양육 지원도 뭐 거의 낳기만 하면 다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주던지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는 거니까요. 뭐 하여튼 많이 낳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뭐 물론 이제 여러 개 뭐 낳고 싶다고 낳는 건 아니지만 저기 와이프분한테 잘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뭐 저기 친구들도 좀 설득을 하고 빨리 결혼하라고 결혼하면 이렇게 빡빡 이렇게 잘 해주면 되잖아요. 예. 하여튼 뭐 결혼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하여튼 뭐 양 당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나요? 저출생 대책?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 뭐죠 그런 뭐 유아용품 뭐 종목들이나 아가방이라던가 뭐 이 저기 육아 관련해서 이제 뭐죠 집에서 재택근무 하게 해준다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아직 뭐 직관적인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없습니다. 뭐 그만큼 저 지원책들이 가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또 지금 바로바로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인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주말을 좀 편안하게 그래도 뭐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래도 뭐 좀 하락은 좀 끝나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좀 제가 뭐 2차전지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저 물려 있습니다. 지금 거의 크게 거의 뭐 제일 긍정적인 편 아니신가요? 각도인보다는? 저는 뭐 긍정적입니다. 근데 뭐 항상 이런 게 뭐 예측한다고 다 또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업종의 방향이라는 게 사실 뭐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지. 뭐 트럼프가 다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또 환경이 될 줄은 뭐 아무도 몰랐죠. 예. 요즘에 뭐 또 조용하잖아요.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그쪽 그 계열 사람들이 좀 조용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여하튼 뭐 그래도 뭐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 좀 좋아질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시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뭐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